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교수 상담 TV의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그 동영상을 찍어주는 조교 선생이 그 사정이 있어서 제가 혼자 찍고 있어요.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그 주제를 이혼으로 포커스를 맞춰봤어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접할 때 정말 그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한류 스타로서 정말 이렇게 선두를 가는 그 여자 탤런트와 남자 탤런트 젊은 부부께서 이혼을 한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분이 결혼할 때 아유 참 정말 선남선녀처럼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잘 살기를 바랬죠. 정말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 짧은 시간 안에 가정이 파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너무 안타깝고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또한 그 두 분의 팬이었거든요. 저는 뭐 연예인을 그렇게 뭐 이렇게 대단히 팬심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두 분이 참 잘 어울린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잘 살아주길 바랬는데,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때에 결혼에 관련된 거, 또 가족에 관련된 거, 이런 거를 이제 수업할 때에 보통 부부가 이렇게 깨지는 그 경우가 우리가 그 외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되는 거는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줄었어요. 한 20%에서 한 25% 정도가 이혼을 결단하게 될 때 그 요인이 남편의 외도 혹은 아내의 또 외도 뭐 이런 거가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두 사람이 살아가면서 대부분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모든 부부가 글쎄요,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본 부부가 있을까요? 과연?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요인은 다양할 거예요.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듯이 뭐 자녀 문제 또는 경제적인 문제, 서로 친밀감의 문제, 서로 또 헌신이 부족한 문제, 뭐 또 서로 정서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문제. 그래서 그런 걸 통틀어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성격이 맞지 않아서 못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접할 때 들었던 그 분들, 그 탤런트께서도 요인이 성격이 다른 거에 대해서 서로 인내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성격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혼 있잖아요. 결혼에는 흰자와 노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격도 우리가 보통 personality, 성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격 안에는 결안에 흰자와 노른자가 있듯이 이걸 전체를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기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결안 안에, 성격 안에 그 노란 부위,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는 그런 어떤 기질, temperament,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의 한 50%에서 한 55%는 우리가 어떤 의지로 또는 교육으로 또는 신앙으로 또 자기의 어떤 결단한 어떤 의지, 그 다음에 의미 있는 타인, 그 다음에 부모의 양육,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환경,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성격은 우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격 심리에서도 우리가 MBTI 검사를 해보면 몇 년마다 한 번씩 해보면 달라져요. 그런데 그 기질은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기질, 사람은 안 바뀌어. 그거는 그 기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의 기질이 있고 저희 남편도 기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 세상에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은 정말 드물겠죠. 대부분 결혼 전에는 서로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 어떤 거에 끌려서 그거를 아주 attractive, 그냥 매력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향적인 사람은 정말 심사숙고하고 이게 내향적인 부분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듯이, 또 반대로 또 내향적인 사람은 어떤 결단을 못하고 계속 어떤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심사숙고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이렇게 탁 무자르듯이 탁 결단할 수 있는 어떤 결단력, 그리고 그 결단력을 행동으로 탁 옮기면서 좀 추진하는 어떤 그런 추진력.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고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그 서로 다른 거에 매력을 느꼈는데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너무나 다르다는 걸 느끼는 거죠. 자, 첫째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냥 자기 기질대로 보니까.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자세도 달라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 해결책도 달라요. 그리고 또 대처 방안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다른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는 너무나 달라. 근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주 저희 센터에 오시는 어제도 저희 부부 상담을 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말을, 우리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은 속도가 아주 빠른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신경 전달 물질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또 아내 되시는 분은 한참을 생각하고 결단을 못 내리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아주 빠른 사람은 속도가 아주 느린, 그러니까 뭐 걸음걸이를 빨리 걷고 천천히 걷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왜 있잖아요. 어떤 상황을 딱 보면은 그냥 감각적으로 딱 느끼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딱 행동으로 나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고 천천히 연결되고, 또 어떤 사람은 팍팍팍 나와가지고 그냥 행동으로 팍 옮기고, 물론 실수가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남편은 아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피드백이 빨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은 그걸 참다 못해서 막 이제 욕을 하는 거야. 응? 이 미련퉁이야, 뭐 어째로. 이 아내는 그걸 23년을 듣고 살면서 정말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 속도가 빠른 사람이 속도가 천천히 가는 사람을 맞추는 것도 사실 굉장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렇게 기질적인 측면에서 서로가 속도가 안 맞는다거나, 또는 어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서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겠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또 대처 방안도 다르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성격이 너무 안 맞아서 성격 차이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제 이런 말들을 주로 하죠.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는 우리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죠. 그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통 제일 먼저 외도가 대부분의 이혼을 불러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건 오해예요. 꼭 외도 때문에, 그러니까 외도 안 해도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오해가 혼외 정사로 이혼을 야기한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남녀의 약 80%가 이혼의 주된 이유는 외도가 아니라 이제 외도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한번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결정적인 그 상처가 되겠지만 그 친밀감을 잃어가는 것이래요. 친밀감. 그러니까 부부간에 또 이렇게 친밀감, 연인 간에 친밀감을 잃어가고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또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있구나, 이걸 느끼지 못할 때 그게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주고 돌봐주는 느낌을 주고 사랑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이제 외도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의 사유가 사실은 외도가 아니고 외도는 한 20% 정도, 그보다 더 그 밑에 층층이 있는 것은 결혼한 부부의 뭐라 그랬죠? 친밀감의 감소. 그러니까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부부가 신뢰받지 못할 때, 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뭔가 친밀감이 자꾸 이렇게 감소될 때, 서로가 돌봄을 해야 되는데 서로가 돌보지 않을 때, 이것이 80%라는 거예요. 친밀감을 잃어가는 것과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것. 하나밖에 없는 나잖아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부모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키워주셨는데 결혼해서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부모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혼도 생각하지만 나 도대체 살아서 뭐하지? 나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외도가 이혼의 주요 사유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윌리엄 구드라는 사람이 그 연구에 보니까 이혼의 주요 사유로 언급된 것은 부양 거부, 그리고 방임, 남편의 과도한 음주, 그 다음에 아내의 지나친 잔소리도 이 사유예요. 그 다음에 자녀 양육 문제를 가지고 있고 부부가 갈등하는 부분, 뭐 그런 것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혼율의 증가가 또 여성의 취업과 관련이 되어 있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요즘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 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방임되고 특히 아이들이 그럼으로 해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성취감을 위해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또 여성들이 이렇게 밖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부로서의 또 이렇게 빈자리, 그러니까 주부가 해야 될 일을 그러니까 여성은 진짜 슈퍼우먼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누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정말 열심히 보람있게 살아갈 때 내 가족들도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율의 증가가 여성의 취업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건 통계적으로 보면. 네. 이혼율의 증가가 여성의 취업과 연관되어 있고, 또 이 석스맨이라는 그 학자는
가장 높은 여성의 불만은 그러한 구체적인 부정적 행동에서 부부간의 애정과 감정의 결핍이다라고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또 다른 터너나 메리카라는 이런 부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요. 경제적인 문제와 알코올 중독 문제. 이게 서구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알코올 중독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이혼 사유로 꼽는 가장 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의사소통 문제. 말이 안 통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부모. 어저께 오신 어떤 어머니께서 남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남편을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기질적으로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남편은 딱 얘기를 하면 아내가 탁 피드백을 해야 돼. yes or no. 어쨌든 간에 옳다 그르다 yes or no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이 아내는 생각을 한참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욕이 나오는 거. 근데 그거를 이 아내분께서는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못 맞추는 거죠. 소통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를 맞추도록 이제 제가 어저께 좀 상담에서 좀 이렇게 도와드린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혼을 생각하고 또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 전에 내가 너무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 누군가에게 내 행복을 좀 이렇게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대의 잣대를 조금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성장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결혼 생활의 어떤 무료함이라든가 그리고 생활 방식의 심각한 차이가 이혼의 유력한 사유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겠죠. 많이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지지라는 사람과 켈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상당히 높은 부부간의 정서적 갈등을 경험했다. 그리고 또는 결혼 생활의 긴장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고 그걸 도저히 인내할 수가 없고 잠깐 코스트코를 갔는데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옆에 청년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하고 잠깐 그 얘기를 이렇게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 그랬더니 미래가 불확실해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은 거의 포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너무너무 직장에 있어도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이성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호감받지 못해서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농담처럼 하는데 농담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주지 못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랑받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서로 소원해지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청년들은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리감과 고립감. 요즘 고립되어서 혼자 이 세상을 등지는 그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노인 시대에 이 고립감의 연쇄작용, 이러한 거리감과 고립감의 연쇄작용이라고 부르는 이혼을 향해서 서서히 미끄러져가는 현상은 고독함의 최종 단계에서 사람들이 그 결혼에 대한 어떤 회의, 결혼 밖의 관계에 취약해짐을
이제 우리가 시사해 볼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저희 센터에 와서 부부 치료를 받는 분들도 보면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안 되고 결국은 정서적 교류가 안 되고 친밀감이 서로 느낄 수가 없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황혼 이혼도 늘어나고요. 저희 여기 70대 초반, 중반에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오셨는데,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혼은 안 하셨고, 이제 가끔 저는 이제 사후 관리로 문자를 보내요.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교수님 덕분에 요즘 우리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요즘 뭐 배우러 다녀요. 우리 요즘 뭐 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족을 살렸구나. 한 부부를 살렸구나. 너무 감사한 거죠. 네. 그럼 그분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혼하려고 했느냐? 사랑받고 돌봄받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데 남한테는 하면서 나한테는 안 해주더라. 뭐 이러면서 이혼하고 싶다. 황혼이요. 도저히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못 살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정서적으로 이탈된 어떤 부부관계, 그런 분들이 이혼을 생각한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 오늘은 조금 시간을 좀 길게 제가 해서 우리 조교가 예전에 교수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끊어주세요 했는데 오늘 꽤 길게 한 것 같아요. 조교가 없어서 아마 제가 사인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개발과 성장을 꾸준히 노력하셔야 돼요.